안녕하세요. 클래식카를 사랑하는 남자 클카남입니다. 오늘은 벤틀리 마크 6 제3탄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. 저번에 이 헤드를 드러내는 작업을 끝냈고 엔진 블락에서 헤드 게스켓을 제거해 준 후 소지하는 모습과 다른 부품들을 소지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조립을 할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비디오는 이 하드코어 카가이가 아니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모델은 이 부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여러 부품들을 탈거를 해준 후에 이 헤드를 탈거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터보 같이 생겼는데 터보는 아니고 이 히터의 바람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팬 기능을 하는 모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헤드 게스켓을 뺀 후에 이 엔진 블락을 소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차에는 접하기 힘든 이 구리 게스켓이 사용되었는데요. 조심하게 탈거를 한 후 진공 청소기로 잔여물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었습니다. 특히 피스톤이나 이 엔진 내부로 이런 잔여물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공 청소기를 돌려주었는데요. 오래된 엔진이다 보니까 이 카본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. 아이언 블락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 황동 브러쉬를 사용해서 카본을 조금 세게 닦아주었는데요. 카본은 엔진 퍼포먼스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수동으로 차를 밀어주면서 이 실린더의 위치를 바꿔주어가면서 소지를 해주었는데요. 피스톤의 움직임과 이 익저스트 밸브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. 카본이 오래 쌓이다 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돌처럼 변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소지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유소 기름 선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카본 빌드업을 제거시켜 주거나 없애주는 그런 기능이 강하다고 하는 그런 선전들을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올해 자동차 경험한 바로는 솔직히 이런 케미컬을 가지고 이 정도 딱딱하게 오랫동안 누적된 카본을 제거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. 이 차량은 2번 실린더에서 압력이 나오지 않아서 미스파이어가 나는 그런 부조화 현상이 있었는데요. 알고 보니 2번 실린더의 익저스트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블락의 이 표면을 깨끗하게 소지해 볼 텐데요.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이 게스켓에 남아있던 찌꺼기나 이런 자국들, 그리고 카본의 이 자국들을 칼날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었습니다. 이 차는 다행히도 엔진이 알루미늄 블락이 아니라 이 아이언 블락, 즉 쇠로 만들어진 이 쇳덩어리로 된 블락이라서 조금 강하게 소지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요. 이번 헤드 탈거 작업의 가장 큰 난항이었던 이 스터드의 녹들도 모두 제거하여 주었습니다. 다행히 이 스터드의 녹은 이 표면에만 있는 녹이었었는데요. 이 부식이 심하지 않아서 적당히 세척을 해 주었습니다. 엔진의 많은 부품들을 이미 탈거하였기 때문에 이 엔진 블락을 좀 더 꼼꼼히 세척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. 리빌드가 안 된 오래된 엔진이다 보니까 이 오일 찌꺼기나 이런 먼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. 운행을 하던 엔진이라도 이 오래된 오리지널 엔진이기 때문에 이 실린더에 이 솔벤트 계열의 케미컬을 부어 주었는데요.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이 피스톤 링의 이 고착 현상이나 이 여러 오일 카본 찌꺼기들로 인해서 이 막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녹여주기 위해서 이 솔벤트 계열의 케미컬을 부어 주었습니다. 탈거된 헤드의 안쪽 부분인데요.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이 2번 실린더의 부조화인데 이미 그 익저스트 밸브 쪽이 완벽하게 닫히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만 헤드에도 상당한 카본 빌드업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. 헤드의 앞쪽 부분과 연결된 서머스탯 하우징인데요. 냉각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해서 나사들을 탈거해 주었습니다. 특히 이런 부분은 오래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나선이 녹이 슬면서 같이 부셔지는 경우도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을 충분히 사용해서 천천히 탈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차에 쓰인 서모스탯은 일반적인 서모스탯이 아니라 조금은 특별한 서모스탯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든 점이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해서 탈거해 주었습니다. 이 안쪽에는 이미 녹들이 상당히 많이 쓸어 있는데요.
또 이런 오래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녹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조심해서 탈거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서머스텔 하우징 안쪽에는 이 부식과 이 쿨런트의 퇴적물들이 쌓여 있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솔벤트에 담가서 조금 이렇게 희석을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. 다음 작업은 탈거한 익저스트 매니폴드에서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고 이 녹슨 부분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을 할 것인데요. 이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이 익저스트 매니폴드와 이 엔진 블락이 닿는 면은 일단 좀 갈아주었습니다. 이렇게 갈아주면서 이 부식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. 또 사포를 이렇게 편편하게 사용해서 살짝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을 갈아주었습니다. 이 안쪽 부분은 좀 괜찮지만은 이 바깥 부분은 부식이 심함을 알 수 있는데요. 이런 부분이 이 게스켓에 이 밀착이 잘 되지 않아서 이 배기가스가 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수리를 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른 쪽 또한 비슷한 부식 패턴이 발견되었는데요. 이 익서스트 매니폴드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 엔진의 이 센터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3번, 4번의 실린더에서 가장 큰 부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익저스트 매니폴드의 표면 녹이 상당히 심한 편이라서 좀 고민을 하다가 원래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이 샌드블라스트를 통해서 이 표면의 녹을 벗겨주는 방식인데요.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염산을 사용해서 에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염산이나 이런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 이 안전장비를 확실히 갖춘 후에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 염산에 익저스트 매니폴드를 담근 후 한 20분 정도가 지나서 이 표면의 녹들이 모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상당히 깨끗한 이 쇠의 모습이 드러났는데요. 이 염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칭 후에 쇠에 묻은 이 산성분을 이 중화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런 녹들이 생길 수 있고 더 부식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작업 중이고요. 이런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샌드블라스팅을 선호합니다. 자, 오늘 클카남과 함께 새로운 영상 재밌게 보셨기 바라고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.